여러분, 진도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후생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그럴까요? 그 연구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큰 묶음을 나눠서 5개로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사실 5개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예기치 않은 나와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3번째 증거부터 시작하는데, 3번째가 그 재미난 것들이죠. 왜 그런가 하니 지난번까지는 뭐 종교서 얘기하는 거 혹은 뭐 종교가들이 얘기하는 거 이런 거 했으니까 무시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의사들이 한 얘기예요. 의사가 뭡니까? 의사들은요, 저 의사 선생님 미안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유물론자들이에요. 예. 몸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몸이 물질이니까 그것도 할 수 없죠, 그거야. 대부분 의사들 보면 영혼 이런 거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영혼 같은 거 믿질 않죠. 근데 이 사람 중에 이 사후생을 긍정을 하고 영혼을 긍정하던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무시하기가 곤란해지죠. 그래서 그런 분 가운데서 대표적인 분 4분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럴로스, 엘리자베스. 이건 아마 자기 결혼하기 전성이고 남편 성 같아요. 이래서 이 두 개 나오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죠. 죽음학의 대모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은 20세기 초반에 스위스에서 태어나셨는데 정신과를 연구를 하셨어요. 원래는. 그리고 본인은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제가 말씀드린 의사들 예처럼 또 연구도 당연히 연구도 하지 않았고, 그러나 이분이 어떤 책으로 유명한 거 아니, 죽음학에서 고전 있죠.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인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인간의 죽음과 죽어감, 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저 책을 지금 여러 가지를 보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책 여러분 아실 거니까, 물론 이제 국내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이 인간의 죽음, 여기는 사후생 이런 얘기 전혀 없고요. 인간의 죽음이나 현상, 이 죽어감, 이거를 처음으로 정리한 그런 책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유명한 얘기가, 우리가 인간들이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나오는 반응을 5가지로 구분한 거 있죠. 아시죠? 한번 되뇌볼까요? 자, 당신 이제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다 그럴 때 어떻게 해? 처음에 부정.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있을 수가 없어. 2번째 분노. 내가 왜 죽어? 왜 나만? 이러죠. 그러다가 조금 전에 흥정,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안 죽으면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또 절에도 열심히 나갈게요. 또 헌금도 공양도 많이 올릴게요. 이러고. 그것도 안 돼. 다 안 통해. 안 통하죠. 그다음 우울. 어떡하지. 그다음 5번째, 오케이,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정리한 걸 유명한데, 거기에 대한 반론도 물론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지, 그것도 저만 재밌는 건데,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체념이 별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화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미나는 건데, 지금 우리 주제하고는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혀 이런데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근데 호스피스니까 이제 이 죽어가는 환자들하고 많이 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다 죽었다고 판명이 되고, 사고나 질병으로 죽었다고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이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자꾸 목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스스로 체외 이탈하는 체험을 해요. 나중에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out of body experience라고 out of body experience. 체외에 있다는 체험을 본인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디 뭐 다른 우주에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나 참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세계적인 죽음학의 대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보기도록 하고. 자, 이분에 따르면 아주 이분 설을 좋아하는 게 너무나 그 간단 명료야. 인간은 뭐다? 인간이라는 거는 피지컬 두 개 몸이야. 두 개 몸. 두 개 몸인데 피지컬 바디와 그다음에 사이킥 바디. 육체고 영체입니다. 뭐 간단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 육체만 소멸되고 영체만 남아서 지속되는 사건이다. 아주 간단하죠. 네. 그래서 특히 기독교에서 이 책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 수녀들이 많이 샀다고 그러던데. 큐벨로서 이 책을 낸 다음에 많은 공격을 받아요.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나의 소망에 불과한 거고 환상이고 뭐 이러니까 큐벨로스가 딱 한마디로 뭐 별로 반응도 안 하고 anyway 제가 하도 이건 외워버렸어요. 하도 멋있는 표현이라 anyway they will know it. 그들도 알 거라 이거예요. 언제? When they die. 그들도 죽을 때 알게 되고 뭘 안다? 사후의 생이 우리 영혼의 존재고 사후생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건 잔나 상대도 안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 이 논쟁을 하지 않겠다. 저도 이제 이런 얘기할 때 얘기를 한 다음에 조금 이제 부정하고 이러면 됐습니다. 이제 당신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아직 당신은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못 받아들인다고 그게 나쁜 태도는 전혀 아닙니다. 모든 게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순응해서 지금은 아니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이제 일단 이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죠. 또 그런 거. 또 큐발로스는 특히 어린이들 죽어가는 어린이 환자를 많이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의 죽음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책인데 큐발로스 책 중에 물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니 큐발로스는 항상 애벌레 인형을 갖고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옛날에는 지퍼가 자꾸라고 자꾸 그걸 쭉 내려서 이렇게 뒤집으면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걸 갖고 가서 보여주려고 그러면 아이가 벌써 자기가 그림을 그려놨대요. 이 아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기가 저 애벌레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나비가 날아가는 이걸 자기가 그려놓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뿐만 아니라 큐발로스가 이제 스위스에 살 때 아우슈비츠인가 이제 옛날 유태 수용소 있잖아요.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죽음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때도 그 수용소 벽면에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지만은 우리는 죽어도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나비가 허물을 벗고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그 존재는 뭐예요? 더 한 차원 위로 간 높은 의식 상태로 진화되는 거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그런 거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는 거지. 뭐 소멸되고 이런 건 아니다 말이죠. 또 이 양반이 죽기 전에도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은하수로 춤추러 간다. 근데 왜 은하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죽음은 마치 휴가를 떠난 것과 같다. 그런 얘기도 해요. 이 얘기가 뭔가는 제 이번 강의를 다 들으면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됩니다. 뭐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해야지. 그게 진짜 제대로 된 학습입니다. 그 다음은 더 재밌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안 스티븐슨 다 못 쓰겠어요. 스티븐슨. 근데 이거를
I 안으로 읽는지 E 안으로 읽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E 안으로 얘기를 합니다. AAN. 이건 뭐 저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이 인간의 환생에 대해서 40년간을 연구했던 사람. 참 이게 제가 이쪽 그 주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그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놀라게 돼요. 어떻게 저런 연구가 그 오랫동안 가능했을까? 예? 다른 나라는 유럽도 저렇게 하는 사람 저런 그 분위기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 양반이 이제 버지니아 대학 교수였잖아요. 이 양반은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연구한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1960년대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제락스 머신 있잖아요. 복사기. 그거를 처음 만들었던 칼슨이라는 사람이 스티븐슨 박사 보고 이것만 연구하라고 1960년대에 100만 불을 냅니다. 야, 그 지금 뭐 몇 천만 불은 넘을 거고 몇 천만 불이에요. 그럼 그게.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거 가지고 평생 연구만 이거만 한 거예요. 그 보세요. 이런 저 환생 뭐 윤회 이런 건 다 불교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예? 잠깐 이 양반이 그 연구하게 된 이쪽 그 환생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 뭔가니 이번 이 형은 심리학자고 이제 정신의학자니까 개인을 연구하잖아요. 그럼 개인의 어떤 여러 특징이 있죠. 육체적인 특징이 있는 성격의 특징 이런 것들을 과연 이런 게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이제 파헤쳐 보면은 많은 경우 설명이 돼요. 유전인자로 설명이 될 수 있고, 환경 어떤 환경에 섰기 때문에 이런 성격과 그 육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되겠죠.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물만 보면 무서워한다 말이죠. 네? 어떤 사람은 높은데 올라가면 정신을 못 차린 사람, 이런 거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하려고 환생을 연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은 많은 경우 전생으로부터 건너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고 태어난 거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은 이 양반의 연구의 특징은 아이들인데 그것도 2살 내지 4살 아이들. 이때 아이들을 가지고만 조사를 한 거예요. 응? 누구? 전생을 기억한다는 아이들.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만 가지고. 이 양반이 왜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겠느냐? 뭔가니 이제 그 전생이나 뭐 환생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도구가 방법이 뭔가니 역행 최면이거든요. 사람을 최면을 시켜서 당신은 이제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최면 다 배웠고 저도 최면 걸려봤고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그쪽 전생을 보내려면 20-30분 정도의 유도 최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마지막에 이제 커튼이 열리고 이제 당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전생의 어떤 사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탁 어떤 사건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문제는 뭔가니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역행 최면으로 알아낸 전생. 제가 그 잘 아는 그 전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전생을 잘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딱 보면 뭐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전생 볼 때 뭐라는 거니 그 상담자 보고 당신은 뭐 몇 세기 뭐 멕시코 사람이었다. 뭐 몇 세기에 뭐 스페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검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양반은 그런 검 다 피하고 아이들 전생 이게 무슨 얘기인가니 아이들이 두 살쯤에 이제 말문이 터지면 갑자기 얘들이 이게 전생하고 가깝잖아요. 한두 살이니까. 그때 기억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 보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오. 응? 엄마 보고 당신 내 엄마가 아니야.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내 아버지는 저기 몇십 킬로 떨어진데 거기 살고 있고 거기 내 부인도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그 가족들, 얘가 얘기했던 전생 가족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검증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됐던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태국이나 뭐 라오스 이런 불교 국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이 구미, 구라파, 유럽, 미국까지 다 그 전생들 아이들 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2,500여 개의 예를 수집을 해서 검증 작업까지 마치게 되는데 참 대단한 그 연구인데 제일 이 사람이 첫 번에 썼던 책이 뭔가 하니 20 cases. 그냥 쓸게요. cases, case. then suggestive. 저 일부러 영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of reincarnation. 그러니까 이게 환생, 윤회를 서제스트하는 그 20개의 그 예거든요. 사례.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증명하는 이런 걸 쓰지 않고 서제스티브라고 썼어요. 암시하는 거, 암시하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 과학자라서 그 인간은 뭐 환생한다, 뭐 영혼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암시한다 정도로만 갑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양반이. 이런 책을 썼고 그 다음에는 그 전생 children who remember the previous life. 자식 전생을 기억하는 그 어린이 그 책이 뭐 제가 다 봤습니다만 근데 번역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이 양반 연구 중에 뭐가 있냐니 reincarnation and biology. 야 이거는 책이 이렇게 된 책 이게 한 1000페이지 되는 책 2권이에요 2권. 사례를 모아가지고 윤회와 생물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니 전생에 어떤 사고로 죽었던 사람들이 뭐 총을 맞거나 뭐 칼에 찔렸거나 뭐 프레스에 눌렸거나 이런 사람들이 요 상흔이 다음 생에 나온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죠. 그거 가지고 약 200, 이 책의 그 상하권인데 이 책이 상하권으로 2,200페이지가 돼요. 거기 200여 개의 그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 별놈의 사례가 다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고. 최근에 그 하버드 출신의 그 저명한 뇌과학자가 또 근사체험을 하고서는 썼던 책이 있죠. 여러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븐 알렉산더. 그 뭐 이제 또 하버드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주목을 좀 받았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그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많이 뇌 쪽으로 이제 신경외과 전문의인데 전문의가 아니고 이 사람도 굉장히 진귀한 체험.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제가 이제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얘기하지만 이걸 겪은 본인은 엄청난 체험이에요. 이게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온 거거든요. 2008년에 무슨 박테리아성 뇌막염으로 뇌사 판정을 받거든요. 처음에는 이거는 생존율 10%다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더 나빠져가지고 0%. 이건 다시 못 산다. 그렇게 됐는데 7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근사체험은 다음 시간에 이제 집중적으로 할 건데 이렇게 7일 만에 깨어나는 거는 아주 드문 겁니다. 이거 보통은 뭐 3분, 뭐 길어봐야 뭐 10분, 15분 이 정도예요. 물론 하루 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정말 진귀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가지고 책을 내서 한국어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이걸 번역이 됐는데 이분의 이 근사체험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의학에서는 이런 영혼이라든가 죽음 뒤의 세계를 거의 인정을 안 해왔다. 의학자들은. 근데 이거는 완전히 뒤엎는 사건이 있었다. 뭔가 하니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학자였던 롬멜 박사. 롬멜 히틀러 그 밑에 부하였던 롬멜 그
독일군 장교 이름하고 장군하고 이름이 성이 같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심장 쪽 전문인데 자기가 이제 쭉 보면서 이 심장 문제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심폐소생술로 회생된 300여 명을 이제 그 가운데에서 근사체험 사례를 연구 다 그 근사체험한 것은 아니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2001년에 이게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랜싯. 그 세계 3대 의학 잡지가 있는데, 의학 학술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저는 이거는 제 동네에 있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있었던 정현채 교수가 정보를 준 건데 여기에 바로 이제 자기가 이제 겪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연구해서 논문 하나 냅니다. 심장 정지 후에 회생된 사람들의 근사 체험에 대해서 이게 명망 있는 그 학술지에 언급이 됐다는 얘기는 뭔가니 여러분 서양에서는 이런 학술지에 이 등재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심사가 까다로워서 또 오래 걸려요. 몇 달, 1년씩 막 오래 걸려요. 근데 거기를 다 통과했다는 얘기는 서양의학에서 이제 이거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할 수 있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서포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롬멜이라든가 이런 이 같은 쪽에서 연구한 학자들이 2015년에 어떤 성명을 발표해요. 턱선이라는 미국의 남부 어디입니까? 애리조나인가 텍사스에 있는 턱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모여서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뭔가 하니 인간의 의식, 영혼은 뇌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다 말씀 안 드릴 얘기인데 제목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만 중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롬멜이 얘기를 이제 인간의 의식을 표현하는데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non-local consciousness. 이거 뭔가 비국지적인 또 어려운 거야 이것도. 이게 뭔가니 그전까지 의사들은 우리의 이 의식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부 우리 대뇌 피질에서 화학 물질이 반응해가지고 생긴 게 인간의 의식의 마음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저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왜냐? 이 생명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고 무슨 도파민 조금 그런 게 나와가지고 인간의 의식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에서 의식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물질이죠. 물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 지구의 생명들의 하이라키를 보면 물질의 생명. 그 진화 과정을 보면 그 다음에 감각, 느끼는 느낌, 필링. 이건 동물이에요, 동물.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의식이에요, 인간의 의식.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이거. 근데 이 인문론자들은 물질 가지고 가장 위인 의식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럼 제가 그래, 그럼 야 당신들이 얘기하는 화학 물질 주겠다. 의식을 만들어 봐라 말이야. 못 만들죠, 안 되죠. 왜? 순서 바뀌었거든. 근데 어떻든 이 얘기는 뭔가 하니 우리의 뇌라는 거는 non-local. 어디에 국지대, 어디 국한된 게 아니라 이거야. 뇌에 국한된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편제. 예? 뇌라는 건 왜 필요하다? 이 지구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로로서, 하나의 미디움, 매개체로서 뇌가 필요한 거지 뇌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그런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선언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임종 호스피스나 그런 죽음 앞둔 환자들을
케어할 때 완전히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예요. 응? 그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는 소수의 그 학자들한테만 국한된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그 지금 계속 얘기했던 역행 최면법, 그죠?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제일 먼저 이제 시작했던 게 이 미국에서 1950년대에 Search for Bride, 뭐 영어 중간 브라이드 머피란 이런 책이거든요.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 50년대 나온 책이에요. 모리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이 거의 최초의 사례예요. 이 모리 번스타인이 미국 여성을 최면을 해서 역행으로 뒤로 갔더니 아일랜드 사람이 돼요. 브라이드 머피란 그 아일랜드 여성으로 바뀌어요.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책을 쓴 건데 이 The Search of Bride Murphy란 영화도 있어요. 이 책이 한국에서는 사자와의 대화라는 책으로 사자와의 대화, 죽은 자의 대화 66년에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한국에. 저는 이 책을 70년대 청계천에서 대학 다닐 때 청계천은 그 구서점에서 사가지고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찾을 수 없고 이제 그 도서관이나 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아주 이 책 재밌어요. 이렇게 시작된 그 연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유명한 연구는 그 마이클 뉴턴이라는 사람 뉴턴 이 번역이 됐죠. Journey of Souls 영혼들의 여행으로 번역이 됐죠. Journey of Souls 영혼들의 여행. 이 사람은 그 영혼들의 세계만 그 연구를 했어요. 역행 최면을 해가지고 그 영혼들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니 지금 이제 현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대부분은 설명이 되죠.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내담자를 최면 들어서 이제 그 원인을 연구에 찾아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그 요법을 뭐라는 거니 LBL 요법이라고 그래요. 응? Life Before Lives. 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음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은 우리에게 그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전생요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생요법. 우리나라에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past life therapy. 이게 뭔가 하니 현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생으로 넘어가서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최면의 방법을 쓰죠. 근데 최면한 거는 전생요법을 하는 사람들이 굳이 전생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든 최면해서 뒤로 갔더니 문제가 풀려요. 그럼 된 거예요. 그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 책, 레이먼드 무디 근사체험을 제일 처음 썼던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 파밍백. 이게 전생요법 책이거든요. 이 책이 번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 보면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내담자가 왔어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내 남동생 하나 있는데 나를 너무나 괴롭힌다. 왜? 한 번 만나와서 돈 달라고 그러고 뭐 땡깡 부리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좀 알아봐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최면사가 최면시켜서 이제 뒤로 가봤죠. 그랬더니 전생에서는 이 A란 남자가 그 동생한테 그 덕을 본 거예요. 덕을.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생은 그걸 갚는 거야. 근데 갚는 거를 그냥 이렇게 순조롭게 갚는 게 아니라 동생이 와서 땡깡 부리면서 가져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알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최면이 깨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내가 동생한테 돈을 뺏기는 게 아니고
동생이 나한테 꽂은 거를 내가 돌려주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동생이 와서 뭐 땡깡을 부려도 아니야, 가져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갖고 이러면 동생이 처음에는 저 왜 저래? 저 형 돌았나? 갑자기 왜 저래? 이러다가 몇 번 그러면 동생도 미안해지잖아요. 그 서로 화해하게 되고 이제 그게 까르마적인 관계거든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 바로 이런 게 전생요법이거든요. 그걸 많이 뭐 미국에서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 사람 정신과 의사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에드가 케이스라는 사람도 이제 이런 그 전생요법은 사실 에드가 케이스 이 사람이 많이 얘기했는데 이건 뭐 굳이 이 소개를 안 해도 너무 많이 알려진 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증거는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인데 바로 근사체험. 근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 근사 체험. Near Death. 됐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임사체험으로 번역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틀린 건 임사체험도 틀린 건 아닌데 Near Death니까 죽음에 가까운 이게 훨씬 근사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군요. 이건 이제 죽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됐던 사람들이 다시 몇 분 뒤에 깨어나서 얘 이야기를 자기가 영혼 상태로 탈원이 돼 있었고 그때 겪었던 일을 설명하는 것. 그거거든요.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이제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저 죽음학 특히 사후생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체험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약 아마 이틀에 걸쳐서 해야 돼. 한 번에 제가 준비해 보는 게 안 되더라고요. 두 주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지금까지 이렇게 5가지 유력한 증거를 봤는데 끝으로 또 재미난 게 있어가지고 재미난 연구자들이 있어서 한번 더 소개를 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내가 제 첫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브라질의 유명한 영매였던 치코 자비에르. 이거 별명이에요. 원래 본명은 아니고 20세기에 브라질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영매. 브라질이 남미 국가에서는 가장 영성이 뛰어난 나라 같아요. 거기에서 이 관계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이때 영매라는 걸 뭔가 하니 이 영혼들과 대화가 교통이 가능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뛰어난 영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 치코 자비에르다. 이제 이분의 이분 쓴 책이 있다고 그랬죠. 스페인어로는 뭐 노소 라르. 제가 스페인어 모르겠는데 노소 이런데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 집, our home. 이런 책을 썼는데 뭔가 하니 이거는 안드레라고 하는 그 영혼과 대화를 해서 안드레라는 영혼이 겪었던 영계 이야기를 그대로 책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냥 포르투갈 말을 썼겠죠. 우리가 모르지. 근데 이거를 또 다행히 영어로 만들어 줬어요. 한번 얘기했죠. 아스트로시티. 영화 제목이 이렇습니다. 죽어서 가는 어떤 아스트랄, 영적인 그런 도시. 이런 영화가 나와서 제가 이 영화 물론 봤죠. 근데 상당히 묘사가 정확하고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많았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물론 국내에서는 개봉이 안 됐죠. 포르투갈 말로 되어 있고 자막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도 재미난 사람인데 나중에 자료 화면이 나가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밥 올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책이 재밌어요. Answers 책 제목이 Answers about about 더가 들어가죠. Afterlife.
이 사람은 그 전직 사립 탐정이에요. 근데 왜 이런 데 관심 있게 됐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막막하고 지금 어떻게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영매를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 영혼과 교통을 했죠. 그런데 아버지와 자기만 알 수 있는 얘기를 이 영매, 무당이죠. 이 영매가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아버지만 아는 일, 나만 아는 일인데. 그래서 사후세계를 인정하게 되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영매를 통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 사후세계에 관해서 네가 연구하고 책을 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사립탐정이니까 있잖아요. 육하원칙, 어디서 어떻게 뭐 이런 있잖아요. 그 입각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그런 책입니다. 아주 재밌게, 학술적인 책은 아니지만 아주 재밌게 봤어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재혼을 해서 이제 두 번째 부인하고 살고 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영혼으로 나타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뭐 질투하고 이러냐 뭐 그런 문제도 물어보고 막 이래요. 제가 이거 번역하다가 나중에 못했습니다. 이거 그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 양반은 또 뭐 자기 인터넷 방송국이 있어요. www afterlife tv.com. 이거 없지. 이런 인터넷 방송국을 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꽤 됐는데 저도 재밌게 이제 녹화된 게 많아서 많이 봤는데 2020년 뒤로 별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이 시간에서 많이 인용하는 그 미국 학자들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책에 보면 그 면담한 게 다 나와요. 그리고 또 자막도 다 되니까 걱정 마시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버지니아 대학 어디 대학 교수야? 아리조나 대학인가? 게리 슈얼츠. 저 스펠링을 SCH군요. 이 사람 책 중에 The Afterlife Experiment. 이건 사후생 실험이라는 책이죠.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최고에서 배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또 이 사후세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이 책도 물론 번역이 안 됐어요. 제가 그냥 읽어봤는데 그 돈 따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그 얘기 이 책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든 이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했는가 하니 이 3자 실험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최고 영매 한 사람, 그 다음에 피상담자 사람 한 사람, 그다음에 자기들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하고 상담자만 아는 이야기. 그게 만일 영매 입에서 나온다면 진짜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그 내용을 이 책에 다 적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주류 쪽 학자들이 당신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 사람 반응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타조 같은 사람들이다. 뭐냐? 타조 대가리 바꾸선 난 모른다 이런 거라 이거야. 그러면서 야 그렇게 살지 말고 독수리처럼 살아. 독수리처럼 위해서 쫙 보면서 뭐 전생 후생 뭐 쫙 이렇게 넓게 보라 이거야. 맞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은 캐롤 바우만. 이 사람도 재미난 여성 주부인데 이분이 썼던 이 책입니다. Children's Past Lives라는 책이에요. 이 책. 이건 뭔가 하니 이분도 이런데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어떤 기회에 본인이 이제 역행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침 이 사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 아들이
이 큰 소리가에 대한 그 공포증이 있어요. 그다음에 손목 여기에 그 습진이 있어가지고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역행체면 해보자 하고 자기 아들을 역행체면 했더니 놀랍게도 직전생이 남북전쟁 때 흑인 병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쫙 그 묘사를 하는데 체면 상태에서 막 가는 이제 전장터로 갔는데 막 꽝꽝 그 대포소 나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응? 그때 그 무서움이 그대로 그 영혼에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왜 그러니 여기 총 맞고 죽었대요. 응? 그래서 아까 이안 스티븐슨 얘기했잖아요. 전생에 사고로 죽은 그 상처 후성이 남는단 말이죠. 네. 이 양반이 사실은 이안 스티븐슨 책을 보고서 많이 배우고 그 고무도에서 이런 연구를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자식을 그 최면에서 보여줬더니 다 나았어요. 이 소리 공포증도 잊어버리고 이것도 다 병이 났다는. 그래서 거기서 놀라가지고 이 장관이 공부를 해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책을 쓰게 됩니다. 아주 재밌게 저 읽은 책인데 참 미국은 대단해. 가정주부가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책까지 내는 게 이 대학 교수가 모르는 책을 만든다는 게 참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자, 마지막으로 책 다 설명했네. 마지막인데 로버트 스월트 그냥 이 사람 뭔가니 이 스월트 성이 같아요. 스월트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뭔가니 Your Soul's Plan이라는 책인데 Your Soul's Plan. Your Soul's Plan. 이 사람은 어디에 많이 집중했는가 하니 우리가 바로 태어나기 직전에 이 후생, 그러니까 이번 다음 생을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누구 어떤 존재하고 이런 것들, 그거를 또 연구를 했어요. 참 여기는 우리 세분하게 해서 연구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무슨 영혼 능력자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영묘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책 Your Soul's Plan 이거는 번역이 되어서 Welcome to 지구별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가지 사례를 다루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사람을 상담자 피상담자를 최면을 해서 전생으로 영혼들의 세계로 가서 그때 과연 어떤 식으로 다음 생을 디자인했나를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옆에 도와주는 고급 영이 있어요. 마스터 영혼이 있는데 그들하고 같이 하고 다 차트를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가면 또 무슨 사건이 있고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번 생에 겪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우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소울 플랜이 이미 다 짜갖고 내려왔다 이거예요. 다 예정하고 왜 그게 본인의 까르마를 소멸시키는데 까르마를 또 버전 업 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이번에 마약 중독으로 이제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최면해봤더니 이미 다음 생에 내가 마약 중독으로 살 거야 이렇게 플랜을 짜고 왔대요. 계획을. 근데 자기 베스트 프렌드한테 무슨 그걸 맡겼는가 하니 이제 요번 다음 생에 마약 중독을 찾아들 때 가장 문제는 제일 처음에 마약을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나를 마약 중독에 빠뜨렸는데.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정말 절친이 그런 역할을 맡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5가지 생거 플러스 이제 봤는데 뭐 그래도 좀 못 믿는 분들이 있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사람 때가 있고 또 이번 생이 안 되면 또 다음 생도 있고 괜찮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그 증거나 이런 연구 내용들이 전부 환상이라고 증명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 무시해도 돼요.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말씀 남겨놓으면서 점차로 이제 흥미로운 그 죽음 사후생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음 시간에 우리 근사 체험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